예, 2025년 8월 17일 음력으로 윤 6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자, 그래서 아침 한 8시 정도가 됐는데 또 황금가지, 프레이즈가 이야기하는 황금가지, 우리 박용수 선생님이 쓰신 황금가지의 나라, 또 샤먼의 제국, 샤먼의 나라, 그 다음에 네오 샤먼의 시대에 따라서 오늘은 한국문명 학술은 366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는 앞전에 한번 올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다듬어서 올리고자 합니다. 샤먼은 농경, 그 농작물의 풍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병약하거나 노쇠하면은 그 살해하는 그러한 매우 그 적극적인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다이나믹한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샤먼의 제국, 샤먼의 문명, 샤먼의 사상, 샤먼의 제도. 그래서 이 샤먼의 제국은 매우 활기가 넘치는 자가 새로운 그 황제나 또 제후국의 사제를 옹립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자연적 질병과 악마, 또 제악 따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의례라든지 상식이라든지 목욕제계라든지 이 고사 등의 다양한 행사나 이러한 것을 위한 이 의례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이 샤먼 제국의 가장 큰 특색으로서 시간의 재생을 위하여 의례가 베풀어졌다. 여기 프레이저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수목을 여자로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여자가 당산나무에 비는 것은 수목처럼 생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또 이는 애니미즘, 정령신앙, 토템신앙, 샤먼신앙의 핵심은 식물적 자궁의 에너지를 투사하여 식물에 물 주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근대화 사회는 그러한 자연 민족의 역사관과 우주관을 그 부정하면서 출발한 것이 이제 이 근대화 근현대사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 샤먼의 제국, 샤먼의 나라에서는 바로 이런 자연민족의 역사관과 우주관을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면서 근현대사를 만들어 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다시 자연민족의 역사와 우주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말하는 이 범어는 우리의 조상이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기 어렵고, 여기에 확신을 준 것은 우리가 공우 강산 박사님과 우리 문성석 선생님이신데, 부자요술램프의 문성석 선생님이신데, 이 문성석 선생님은 이 아메리카 시원스를 주장하시고 계시죠. 이 아메리카 시원스를 이제 주장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한부일 선생님 계시고, 우리가 또 박인수 선생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제가 문성석 선생님이 계시고, 이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의 민족이 아메리카 대이동설을 주장하셨던 분은 우리 민족의 대이동, 아메리카 대이동 이동의 우리가 손승태 선생님, 우리 민족의 대이동 태극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런 손승태 선생님이 학자분이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보일 선생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박인수 선생님 아메리카 대조선 같은 책이 이제 대표적인 책이죠. 그 다음에 대조선 고대의 신비 같은 책이 우리가 그 박인수 선생님과 같은 분이 주장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성석 선생님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저도 그거를 참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문헌을 통해서 입증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내 생각은 우리 박용수 선생님은 지중해 문명권을 이야기하고, 내 세상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 박용수 선생님의 지중해 문명권, 그 다음에 김종륜 선생님의 중화 문명권, 그 다음에 문선석 선생님의 아메리카 기원설, 이 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샤머니 제국, 샤머니 나라에서는 이동의 역사이고, 북위 35도, 40도에 걸쳐선 동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을 이끌어갔던, 추나 추동의 문명을 이끌어갔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동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 우주촌을 지구촌을 이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이동해 간 역사다. 그것을 제가 남쪽에 있을 때는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그 호모 환인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남쪽에 있을 때는 순다 환인이라 부르고,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천축 환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 샤머니 나라로서 봐도 이동하는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온누리에 다, 지구촌에 다 퍼져나갔다. 그 퍼져나갔던 그 세력을 바로 우리가 브라만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사카족이라도 하고, 스키타이라기도 하고, 여러 이름으로 불려졌다는 것이죠, 시대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적었던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고사를 새발견하는 우리 환국사 복원의 징검다리를 그동안 놓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태고사의 말과 글을 통해서 고전을 자유자재로 읽고 능수능란하게 해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25년 시작과 함께 기나긴 탄핵 기간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는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5년 8월 10일 요 적었던 글인데, 지금이야 그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들어와서 이 8월 달이 제가 조금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윤석열, 김건희와 이 문재인, 이낙연 같은 분류의 사람은 같은 사람들인데,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라 해도 무엇을 하고픈 일이 없는 이 문재인과 이낙연을 보면서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우리가 위태롭고 극기어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탄생해서 국민의 목숨을 파리처럼 생각하고 지난 윤석열의 탄핵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문재인과 이낙연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같은 분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이낙연, 윤석열, 김건희는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으로 볼 때 매우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의 조선이라든지 백제의 금난산전, 그 다음 신라의 화랑풍류의 이런 비밀교사 조직으로서 처단되어야 될 이런 인물들에 속한다는 것이죠. 위대한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보좌진 내란을 막았고, 빛의 행로서 내란을 막았죠. 이러한 함에 대한 의미로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다. 비록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난 내 생에서 가장 우리나라 운명이 위태로웠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였고, 5년 전부터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5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투쟁을 해왔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고대 문화는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죠. 중공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계 문화 온누리 샤먼 제국의 원줄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줄기의 하나이고, 특히 동북 만주와 양쯔강 양나라 산둥반도에서 이주한 세력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원주민과 이주 세력이 역사가 바로 지금 이제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샤먼 제국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먼 제국의 나라에 대해서,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거인족이라 부르고, 거인족을 샤먼 제국이라 부르고 샤먼의 나라를 부른다. 이들이 지배하는 세계 정부가 있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 거인족이 가지고 있는 놀이가 유물이 있는데, 이 금난이라는 거고, 비밀계사입니다. 금난, 놀이 문화로서 단오, 아리랑 축제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석빙구, 조두, 고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고분을 쿠루칸이랍니다. 쿠루칸. 예, 이건 경주라든지 그 다음에 경남에 가면 가야고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마하는 말을 대신하고 진하는 소를 대신하는데, 그래서 소 사움이 이 청도가 유명한 겁니다. 변하는 뱀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무속의 중국 무속과 관계가, 그래서 그 신화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숲이 많은 이 농경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뱀 신화가 많다는 것은 이 농경 지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셋이 결합해야만이 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 용이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놓는다. 그래서 하늘을 나르는데 이 셋을 갖춰야 개천에서 용이 나는 꼴이 되고,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러한 개천에서 용이 난 것과 같은 아주 특출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서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그 과대평가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문재인이나 이낙연 이 조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재명과 조국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의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제가 세종 대왕 이상으로 저는 앞으로 그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용성궁,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용성궁, 그 신전, 용화전, 예, 용화전이라고 한다 이거죠. 자, 우리가 강화도에 가면은 그 성모도라는 그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아지는데 거기에 보면 보현사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2번이나 가봤는데 이 보현사에 가보면 바로 이 용궁전이 있습니다. 용궁전. 예, 거기 용궁전으로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궁전이 바로 샤먼 제국의 유산이다. 이런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용이 사는 곳, 즉, 현재 바다가 아니라 샤먼이 사는 곳을 우리가 용궁전이라 한다는 것이죠. 샤먼이 사는 것을 우리가 용궁전이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군 신전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가야육국이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경주가 그러하고, 호남 중에서도 영광에 가면은 이런 또 고분들이 있고, 장수에도 가면 고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수군. 자, 그래서 이 한반도에 이 마한 땅에 다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게 마한 땅이니까요. 그리고 진한에 있는 제사장은 마한의 고구려가 뽑았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이 현재 대한민국이 되었고 그 이전은 이 조선이다 이거죠. 자, 해동의 역사다이죠. 해동의 역사다. 자, 그래서 이 조선은 바로 땅 이름이 아니고, 조선은 바로 이 땅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즉 올림퍼스 신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신전이 계신 신전이고, 산둥에도 있었고 미주 대륙에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평양은 그 동쪽에 있는 고대 도시로서 마르티크 그 신전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중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동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해 쪽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당군은 농사의 왕으로서 생산자 계급의 생산성이 중요한 농경국가로 접어들었다는 뜻이고, 성서가 말하는 제우스 하느님인 당군과 같은 말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금 그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환인, 환웅, 당군이라고 하면 환인 시대 때는 그 환인은 호모 환인, 그 다음에 순다 환인, 천축 환인, 방고 환인, 제수 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인 시대 때는 재정 일치 사회가 분명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계급이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을 다 같이 관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환웅 시대에 오게 되면 군사 계급이 성장되었다는 걸 말할 수가 있고, 당군 시대에 오면은 이미 생산자 계급인 농경이 극도로 발전했다. 요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황국민 학술원에서 밝혀낸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문명의 출발점은 바로 서예대평원, 박문호 박사님이 이걸 황해대평원이라고 표현하던데, 어쨌든 서예대평원, 그 다음에 환동의 문명권에서 그러면 환동의 문명권에서 왜 이것이 시원을 이루느냐 하면은, 이게 사냥을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한, 사냥을 하기 위한 길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 그래서 바다를 끼고 가야 되기 때문에 환동의 문명권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한경도, 연해주, 간도, 여기가 바로 뭐냐면 지금 이제 숙신, 말갈, 여진, 만주, 청나라의 이런 성지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동의 문명권이 바로 서해대 평원과 같은 것인데, 이 상고사도 상상고사, 중상고사, 하상고사가 있죠. 그래서 이때에 이미 DCNOQ, D형 유전자, C형 유전자, N형 유전자, O형 유전자, Q형 유전자들이 마고성을 거쳐서 지중해 문명권으로 이동해 갔다 이거죠. 정착한 세력이 되어 고려는 크레테 섬으로 들어갔고, 말갈은 마케도니아, 흉노, 숙신은 스키타이, 이를 우리가 삼지세력이라 하고, 여기에 세계 정부가 통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바 여신 때가 되면은 이제 이 차촉 시대에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되는데, 이 시바 여신이 그 불로 이제 조로아스터와 관계가 되고 비로자니 불과 관계가 되죠. 지금 이제 불교로서는 비로자니 불과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멸망을 시키는데, 샤먼 제국을 멸망을 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 도시가 사만이다. 진하는 씨를 키우는 곳이고, 변하는 씨를 받는 곳이고, 마하는 씨를 뿌리는 곳이다. 이 말은 거인족의 나라, 샤먼의 나라, 봉선이 씨 뿌리기이고, 구전법은 씨바지며, 풍류도는 약한 풍류들은 이러한 종자를 퍼뜨리는 놀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풍각쟁이, 한량, 이들이 여기서 나왔고, 이들이 몰락한 시기가 우리가 크레타 섬에 들어갔을 때는 크레타 섬이 몰락한 1궁전, 2궁전 때가 BC 1425년 이 크레타 섬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세계 정부 샤머니즘 문명, 사상, 제도가 이제 무너지고, 그 제후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온누리에 우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황제국에서 전제 왕권 국가로 오게 되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철기의 발명, 농경의 보편화, 인구의 폭발 때문에 이를 우리가 통일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시황제, 또 마우리아 왕조 때 쿱타 왕이 바로 이런 그 아소카 왕이 마우리아 왕조의 쿱타 왕조의 이 아소카 왕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이 세 인물들은 같은 인물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같은 인물일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박용수 선생님의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참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풍요롭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군마당에서 무당의 대나무를 흔드는 것은 강신구시인데 제왕의 시, 정액을 추출하는 의식이다 이거죠. 여기서 태어난 인물이 국강상이 되고 천재인 당군이고, 위대한 인물은 남녀의 동침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너스 삼신 할머니인데 이거를 비너스의 조개라 그래죠. 비너스의 조개에서 태어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우스의 당군은 같은 사람이고 농사의 왕이다. 농사의 왕. 세계정부의 국강상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그 인족은 지혜자, 샤먼, 성현이며 양순의 자를
진 박수무당이고 이들이 통치한 나라를 샤먼 제국이라 하고 이거를 세계 정부라 한다 이거죠. 자, 7번째. 우리가 고분은 쿠르칸 묘지가 아니라 연금술이 실험실 장소이고, 이 쿠르칸은, 이 봉부는 묘지가 아니라 연금술의 실험 장소이고, 불로장생, 황로사상, 도교의 뿌리가 되고, 몸으로 나타나는, 거듭 나타나는 신선들의 수술실이고, 현재 세계 최고 최상의 소도는 지금 이제 어디냐?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현재 지리산의 삼성궁입니다. 여기 한풀선사가 계시죠. 한풀선사. 자, 수원급 박민우 선생님도 여기서 같이 있고요. 자, 아리랑은 나폴레옹이고, 그는 음악과 의술과 예언의 박수무당이며, 그 다음에 박수무당을 우리가 샤먼이라 그런다 이거죠. 샤먼. 낭낭이라 하는 것은 동해, 옥저, 평양, 경주, 김해 그 신전이 있었던 소도이다. 삼국의 시조의 이동 경로가 환인의 역사이고 우리의 역사에 되겠죠. 그래서 환국사 보고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 서쪽에서 흑해, 남쪽, 카스피해 동쪽에서 조상들이 땅을 버려야 했던 시기가 동쪽으로 이동한 역사이고, 크레타 섬에서 대서양으로 건너간 세력이 이주 아메리카 인디언들이다 이거죠. 자, 9번째. 치마저고리는 천사의 날개를 본뜬 옷이고, 용은 전능의 샤먼의 상징이고, 용궁은 고대 과학자의 실험실이고, 단군이 바로 용왕이고, 삼신 할머니이고, 비너스가 이고 선녀이다 이거죠. 이 같은 말입니다. 삼신 할머니, 비너스, 선녀는 같은 겁니다. 영웅은 소머리를 깨고 용의 이빨, 곡옥을 얻으면 뿔잔으로 술을 마시는 이들이 이 가야인이고, 이들이 우리가 선비다 이거죠. 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머리를 깨고 용의 이빨을 얻으며 뿔잔으로 술을 마시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샤만이고, 선비라 하기도 하고, 샤만, 박수무당, 무당이라고도 한다 이거. 선비. 자, 세계에서 금난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금난.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우리가 샤먼의 나라인지 증명하고 있다. 세계 정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샤먼들이 마지막 정착한 곳이 조선반도이고, 그 주인의 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 이게 2025년도 8월 10일 날 제가 썼던 내용들입니다. 그걸 오늘에 이제 다시 정리하여 이제 제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0번째. 자, 가야 땅이 먼저 나타났다 이거죠. 이후에 신라가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가야 땅이 먼저 나타났다 이거죠. 이후에 탈해왕, 석탈해를 말하는 겁니다. 경주의 도읍을 정하였고, 이전의 땅은 진안이라 불렸다 이거죠. 이전의 땅은 진안이라 불렸다 이거죠. 그래서 진안에 신라가 생겼고, 물론 여기가 아니라 카스피해 근처 중앙아시아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째. 바다는 망망대힌 바다가 아니라 용궁전을 말하는데, 소도, 낭낭, 동해, 옥저, 평양, 경주, 나을, 신궁, 해인산매, 이 모두들 과거가 이 용궁전이 있었던 곳이다 이거죠. 그 성을 용성전이라 한다 이거죠. 용성전이라 한다 이죠.
12번째, 이미 기원전 7세기경에 우주 국가를 상징하는 거인이 붕괴하고 하면서 세상에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이 분리 독립했다는 겁니다. 제후국이 분리 독립했다는 겁니다. 거인의 나라의 흔적은 이집트, 수메르, 중국, 중공이죠. 그리고 한국, 일본, 한국인인 우리가 가장 정확한 거인시대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다 이거죠. 황금가지의 신화와 함께 우리가 특이할 만한 사실이다. 그 다음에 13번째, 기원전 7세기, BC 6세기는 이거를 추거시대, 또 다른 말로는 차촉시대라고 합니다. 차촉시대. 이거를 주장한 사람은 칼 마르크 야스퍼스. 그리고 신화 이야기가 이때인데, 혼돈의 시대에서 가이아, 우라노스, 크로토스, 아들 제우스, 프로메테우스, 잘린 우라우스의 성기가 잘린 성기, 아프로디테, 비너스, 이런 관계가 바로 샤먼이 붕괴되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입니다. 14번째, 데우카리온은 그리스 역사의 시조이고 고주몽은 고구려 역사의 시조이다 이거죠. 데우카리온은 그리스 역사의 시조이고 고주몽은 고구려 역사의 시조이다 이거죠. 이렇게 보면 고구려 초기의 전쟁사는 모두 형제 간의 전쟁임을 알 수가 있다. 신라와 고구려와의 관계가 모두 보을, 즉 우라노스의 손자들이 서로 갈라지고 합치면서 생겨났던 새 나라의 발전사임을 알 수가 있다. 신라와 일본은 크로노스 한계, 한자로 말하면 한계에서 고구려와 백제는 아페로스 종실인으로부터 그 가닥이 이어지고 있다 이죠. 그래서 신라와 일본은 매우 특이한 관계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환웅이 이끌고 온 3천의 무리가 우리가 거인족이 있는데 이거를 테크노 크라트 이고 이 부요족이라고 한다 이거죠. 부요족이라는 것을 알았고 더욱 이 부요족이 그리스 역사 이전에 이 지중해 문명을 지배했던 후리안이라고 하는 브리아트임을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브리아트족이 바로 이 마고성을 거쳐서 서쪽으로 이동해 갔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 이 불을 사용했던 조르아스트교를 다루는 이 부요족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16번째, 웅족의 호족의 혼혈에 의해서 돌골족이 만들어졌고 오늘의 터키는 이들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이 테리 신화에서 또 나타난다 이거죠. 일반적으로 거인족 시대에 웅족과 호족 간의 갈등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7번째, 우리 한국사 역사에 있어서 BC 24세기니까 약 BC 2300년 경이죠. 이미 천문학이 고도로 발달하였고, 요거는 박용수 선생님의 황금가지의 나라라는 책에서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201페이지. 자, 마지막 18번째. 마지막 18번째. 결론으로 거인족은 분명 고대 아시아 전역을 말하는 것이고, 하느님 제우스가 환인이고
환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하느님, 당군, 샤먼은 다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